4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한 남성이 퇴직 첫날 아침 아내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뭐하고 살 거예요? 그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같은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친구는 없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뭘 먹고 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퇴직자들이 마주하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회사에서는 부장님, 과장님으로 불리며 존경받던 사람이 집에서는 하루아침에 할 일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실제로 주된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평균 14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대부분 50세 전후에 회사를 떠나게 되어요. 그러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무려 10년 가까운 공백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과장이 될 때까지의 시간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 긴 시간을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문제예요. 한 공기업에서 35년간 일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 한 달은 정말 천국 같았어요. 알람 없이 자고 싶을 때까지 자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요. 그런데 2달째부터는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니까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사 다닐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정말 할 일이 없더라고요. 텔레비전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책 읽는 것도 하루 종일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경제적 충격입니다. 퇴직금을 받아서 당분간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은 다릅니다. 현역 시절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야 해요. 그런데 생활비는 크게 줄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것저것 사는 일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더 큰 문제는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에요. 자녀 결혼 자금, 손자 손녀 교육비, 갑작스러운 의료비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한 분은 아들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요청받았는데 그 돈이 자신이 앞으로 10년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쓸 수 있는 전 재산이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기회가 많았잖아요. 점심도 함께 먹고 회식도 하고 업무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이런 관계들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한 분이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퇴직하고 나서 전 동료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대화 주제가 없더라고요. 그들은 여전히 회사 이야기,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끼어들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정말 소외감을 느꼈어요. 세 번째는 가족관계의 변화입니다. 이게 가장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회사 다닐 때는 가족의 경제적 기둥이었잖아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갑자기 집에서 할 일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실제로 한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아내가 친구들과 만나고 와서 하는 말이 친구들 남편은 다 죽었는데 우리 남편만 살아서 매일 밥 챙겨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네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 수명을 아세요? 평균적으로 13년에서 15년 정도 아프다가 돌아가신다고 해요. 80세까지 산다고 하면 60 중반부터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문제들이 동시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가족관계도 어색해지고 건강도 나빠지고요. 한 가지씩 해결하기도 어려운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더욱 심각한 건 이런 상황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는 너무 바빠서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냥 막연히 그때 가서 생각해 보지 뭐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한 분이 이런 비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골목에서 칼을 든 강도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회사가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뒤에는 가족들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 모든 문제들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경제적 준비는 물론이고 새로운 인간관계 만들기, 건강관리, 가족과의 소통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신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그런 준비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의 경험담이고 전문가들의 조언이에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소중한 정보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55세에 명예퇴직한 김 씨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퇴직 후 3년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서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루 매출이 크지는 않지만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무엇보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재미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씨가 들려준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막막했어요. 40년간 회사 일만 했는데 갑자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한 말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당신이 회사에서 제일 좋아했던 일이 뭐였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김 씨는 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할 때가 가장 보람찼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은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좋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카페에서도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분의 성공 비결은 뭘까요? 바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았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죠.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공무원으로 30년간 일한 박 씨는 퇴직 후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는데 지금은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핵심 인물이 되었어요. 박 씨가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공무원 시절에는 매일 똑같은 업무의 반복이었는데 지금은 매일이 새로워요.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부모님들과 상담도 하고요. 월급은 없지만 이렇게 보람있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전직 회사원이나 전직 공무원이 아니라 카페 사장님, 도서관 선생님으로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쉽게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준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나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역 시절 소득의 70% 정도는 확보해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한 재정 전문가가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놀라실 거예요. 현재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은퇴 후에도 최소 200만 원은 필요해요. 그런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도 이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은퇴 후에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김 씨처럼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졌거든요. 한 분은 회사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컨설팅 일을 시작하셨어요. 한 달에 몇 번 정도만 일하는데도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니까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중요한 준비는 건강관리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는 동안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0대부터는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과 돈을 아끼면 안 됩니다.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60대, 70대에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해요. 실제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꾸준히 운동을 하고 계세요. 헬스장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등산을 하시는 분도 있고 수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퇴직하고 나서 시간이 많아지니까 운동할 시간도 충분해졌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건강해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중요한 준비는 새로운 인간관계 만들기입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하죠. 가장 좋은 방법은 취미 활동이나 자원봉사를 통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등산 동호회, 독서 모임, 요리 클래스 같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들 수 있어요. 한 분은 퇴직 후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셨는데 지금은 그 모임의 회장을 맡고 계세요. 처음에는 사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은 전시회도 열고 있어요. 무엇보다 함께 사진 찍으러 다니는 친구들이 생겨서 정말 좋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특히 부부 관계가 중요해요. 회사 다닐 때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냈는데 은퇴하고 나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져요. 한 부부 상담 전문가가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은퇴 전에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도 미리 이야기해보세요.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좋아요. 실제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하시는 부부들을 보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어요. 함께 요리를 하시는 부부도 있고, 함께 여행을 다니시는 부부도 있고, 함께 자원봉사를 하시는 부부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물론 처음에는 막막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인생의 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는 자세가 중요해요. 한 분이 이런 멋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는 남이 정해준 일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또 언제 있겠어요? 지금까지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다양한 준비 방법들을 살펴봤는데요.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바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마치 갑작스러운 사고처럼 받아들이시는데 사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문제는 이 당연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김 씨나 박 씨 같은 분들의 공통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퇴직 후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셨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충분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 새로운 인간관계,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마음의 준비까지 이 5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진정한 의미의 성공적인 은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준비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5년, 길게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경제적 준비는 더욱 그래요. 지금 40대라면 적어도 20년은 준비할 시간이 있지만 50대라면 10년밖에 없어요. 시간이 짧을수록 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준비가 필요하죠. 한 재정 전문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퇴 준비는 마라톤과 같아요. 단거리 달리기처럼 급하게 뛰면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게 돼요. 꾸준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준비해야 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현재 자신의 경제 상황, 건강 상태, 인간관계, 가족 관계를 솔직하게 점검해 보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을 텐데 부족한 부분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돼요.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월 200만 원의 수입을 확보하겠다, 주 3회 운동을 하겠다, 새로운 취미를 하나 시작하겠다 같은 구체적인 목표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작은 것부터 실행에 옮기세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당장 시작하는 게 훨씬 좋아요. 오늘부터 30분씩 걷기 시작하는 것, 매달 10만 원씩 추가로 저축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과도 상의하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도 정보를 나누세요. 요즘에는 은퇴 준비에 관한 정보도 많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많아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 은퇴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짜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실제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모두 활기차고 행복해 보이세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충분한 준비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분이 해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은퇴 준비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새로운 삶의 시작이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고 오히려 기대감이 생겼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여러분의 은퇴 후 삶도 이렇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준비는 빠를수록 좋아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은퇴 준비 경험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거예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인생의 다양한 단계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